항상 먼저 판단하시고 이 조건이 true, false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보시고 참일 때, 거짓일 때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면 조건 하나를 먼저 하시고 and나 or와 추가하셔서 true, false를 마무리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오차율이 이렇게 있고 생산율이 이렇게 있는데 오차율이 1% 미만이고 생산량이 5천 이상이면 요런 이면이라는 말 앞에가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면 뒤에가 참일 때 아니면이 거짓일 때 제작업으로 판정하는데 여기는 조건 1과 조건 2를 이거로 묶여서 and 연산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if와 and 연산을 사용하시는데 조건 1을 먼저 하시고 and를 추가하시는 형태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여기서 저기 함정이 이렇게 오차율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판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 미만이에요. 얘가 5천 이상이에요를 판정을 해서 참거짓을 처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첫 번째는 오차율의 주소 선택하시고 작다 1%. 자, 엔터하면 true, false가 확인이 되겠죠. 1% 미만이니까 true, 1% 이상이니까 false가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이거로 묶였으니까 and를 추가해 주시고, 자, and 누르시고 Shift F3. 자, 로지컬 2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놓는데 두 번째 조건이 생산량이 첫 번째 생산량 값이 5천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 000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AND 연산은 모두 true이면 true가 발함되는 게 AND 연산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true가 나왔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다시 내용을 채워보시면 C 공정이 첫 번째는 true였다가 생산량이 5천 이상이 안 되니까 false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and 앞에다가 I 탭 함수 두 개니까 커서 왼쪽 Shift F3 탭하시고 value if true로 참일 때는 합격 아니면 불합격 제작업이죠. 제작업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참일 때 합격, 거짓일 때 제작업. 그리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채워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true, false를 먼저 만들고 그 true, false가 이상 없으면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컴퓨터 일반 점수와 스프레드시트 일반 점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40점 이상, 여기가 40점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이고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if, and, averag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 1과 조건 2가 있고 조건 3이 평균 60 이상이면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값이 60 이상인지를 보시고 and에 의해서 조건 두 개를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average 선택하시고, 자, 남주영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쭉 채워보면 평균값이 쭉 나왔죠. 그러면 이 값이 60점 이상이요를 세 번째 조건인데 얘를 먼저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true, false를 확인해 보시고, 자, 범위를 아까 이렇게 채워서 작업을 했을 때는 채우는 작업이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칸에 있는 수식을 밑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작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을 평균이 60 이상이요 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요 하고 and로 묶어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커서 왼쪽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키 누르시고, 자, 로지컬 이 두 번째 조건은
컴퓨터 일반의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에요. 세 번째 논리식은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점수가 40점 이상이에요. 이렇게 조건 3개를 마무리하시고 확인하시고 여기서 범위가 선택이 돼 있으면 컨트롤 D로 채워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true, 두 번째는 false잖아요. 근데 여기 40점 이상, 40점 이상. 근데 더해보니까 120점이 아니라 115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6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alse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커서 왼쪽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합격, 불합격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if 함수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if 함수 문제가. 되셨어요? if 함수는 참일 때 거닐 때 두 가지만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이면 A반, 2면 B반, 0이면 C반 세 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일 때 if 함수를 추가해서 다시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if 함수를. 그래서 이걸 중첩 if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나온 형태에서는 if와 mod 한번 사용해봤죠. 나머지를 구하는 거 오른쪽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문자를 뽑죠. 그래서 write라는 함수에 의해서 학번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해주세요가 mod예요. 그래서 지금 뽑힌 글자 두 개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나머지를 구했으면 if 함수는 항상 true, false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는하고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해서 true, false를 구하시고 if 함수를 들어가는데 중첩 if 이렇게 A반, B반, C반 세 개, 두 개 이상을 뽑으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if 함수 들어가자마자 이 조건을 복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A반이라고 쓰고 아니면일 때 또 판단을 해야 돼요. 학번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아서 3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2예요 하고 판단하는 if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 그리고 요번에는 2이면 B반이라고 내용을 써주시고. 근데 얘가 0이면 C반이잖아요. 이면이라는 말이 if 함수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이면, 아, if 함수 3개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풀렸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고 0이면 C반이에요. 하는 작업을 넣어주시고 확인하고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중첩 if 작업이에요. 그래서 작업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if 함수를 추가하면 조건을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if를 추가하고 붙이고 조건을 변경한다는 거. 자, 똑같은 중첩 if 문제예요. 회원 번호의 뒤에 한 자리가 F인 경우는 무료, S인 경우는 할인, 나머지는 유료. 그럼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쓰는데 무료, 할인, 유료 세 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첩 if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if 함수를 추가하면 꼭 복사하고 이름 상자에서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 if를 추가한 다음에 붙이고 내용 변경한 다음에 참일 때 거짓일 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먼저 는 하시고 write 함수에 의해서 회원번호 뒤에서 한 개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F가 뽑히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그 내용이 F예요 하고 는 F를 넣어서 true, false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true, false가 나온 걸 보시면서 F니까 true, P니까 false가 나왔어요. 그럼 true, false가 이상이 없으면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중첩 if에서 얘를 들어오면 이렇게 범위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C를 누르시는 거예요. 컨트롤 C를. 그리고 참일 때 무료라고 쓰시고 세 번째 칸에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칸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요번에는 S인 경우에 유료예요. 자, 입력은 예시가 대문자로 나와있으면 다 대문자로 넣으세요. 소문자도 대문자로 다 인식이 되지만 대문자로 넣어주시고 할인이라고 넣어주시고 아니면 나머지는 유료니까 유료하고 넣어주시고 엔터 한 다음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추주 함수 보겠습니다. 자, if 함수는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주 함수는 번호를 구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함수가 추주 함수예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true, false를 구하고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고 추주 함수는 번호를 먼저 구하고 추주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left, right, mid. 그 다음에 이제 rank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에 따라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음상, 4등은 동상, 5등은 아차상, 5등은 장려상, 6등은 아차상으로 표시하세요. 그리고 랭크와 추주 함수를 쓰라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고 추주 함수에 의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랭크 함수도 인수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것. 두 번째 인수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방법인데 얘는 함수에 따라 방법은 다 틀려요. 그래서 랭크 함수의 방법 0은 큰 수의 1등을 구한다 그러고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라고 생략 가능해.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름차순 등수를 구하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달리기, 요즘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러면 기록이 작은 값이 주로 1등이에요. 스케이트, 스키 이런 것들. 이럴 때는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방법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합계를 이용해서 그러면 첫 번째 김진아라는 사람 합계가 92점인데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알고 싶은가. 그 다음에 합계 전체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F4번 넣어서 절대 주소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큰 점수 순으로 큰 수의 1등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의 3가지 인수를 기억하시면서 작업을 들어가시면 돼요. 자, 는 하시고 array 랭크 EQ 들어가시고 Shift F3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D3에 있는 김진아의 합계 점수예요. 두 번째 인수는 합계 전체가 F4번 눌러서 절대 주소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규칙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의 방법은 0을 쓰시는 거예요. 0은 여기서는 내림차순 등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큰 수의 1등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생략 가능하고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보시면 등수가 1등부터 6등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를 넣는 이유가 우리가 얘를 밑으로 내려가서 처리할 때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은 여기 박승수의 80점이에요. 그럼 순위를 비교할 범위는 합계 범위가 되기 때문에 얘는 따라 내려가면서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변하지 말라고 절대 주소를 넣는 거예요. 자, 번호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추주 함수에 의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는하고 랭크 사이에 가서 CHO
누르시고 탭키 누르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시고 밸류 1에 두 번째 칸에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1일 때가 대상입니다. 2일 때가 금상, 3일 때가 은상, 4일 때가 동상, 5일 때가 장려상, 6일 때가 악차상이라고 이렇게 놓아주면 돼요. 마법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식의 내용을 입력할 때 문자 데이터는 따옴표를 안 놓으셔도 자동으로 놓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1등부터 6등까지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더블 클릭으로 채워보시면 시상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처리되어서 작업이 된 거예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추주 함수를 사용하는데 얘는 김두한이라는 사람의 평균을 구해서 1이면 D, 2면 C, 3이면 B, 4면 A라는 학점을 넣으세요. 근데 평균을 구할 때 에버러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값이 소수점 이하가 처리돼서 나와요.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작업을 하는 걸 인티저를 썼는데 인티저는 작은 정수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작은 정수.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인티저라는 함수는 인티저라는 함수에서 4.7 그러면 얘가 점 7을 잘라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4.7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로 가요. 작은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균을 구하고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작은 정수의 인티저 작업을 한 다음에 추주함수에 의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늘하시고 AV 넣어주시고 에버러지 넣어주시고 김두한이라는 사람의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값이 3.2667, 1.8, 4.13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주함수는 번호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니까 소수점을 잘라버리고 정수로 만들고 추주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는 하고 에버러지 사이에 가서 int 인티저 넣어주시고 얘는 인수가 하나예요. 그냥 가로 닫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소수점을 잘라주는 작은 정수 작업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추주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키에 의해서 처음에는 D, C, 그 다음에 B, 대문자 B예요.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내려갈 때는 탭키를 놓아서 내려가시거나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254번까지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탭키를 이용해서 내려가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if 함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정리하는 날이에요. 요걸 가지고 매일 좀 연습을 하세요. 영상을 보면서. 자, 소속이 상공인, 여기 소속이 있어요. 이 중에서 상공에 해당되는 값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verage, stv, sum if 함수 중 알맞은 걸 쓰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sum if를 쓰시면 돼요. sum if. 그럼 sum if 함수는 인수가 3개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따옴표 안에 조건, 뒤에가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상공이라고 내가 따옴표 안에 직접 내용을 쓰거나 B4의 주소를 지정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sum if를 쓸 거예요. sum if. 자, 는 하시고 sum if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인수가 몇 개 있고 인수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여기 소속부터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소속은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속이 들어가 있는 B3부터 B13 점이 잡으시고 여기에다가 상공이라는 주소가 있는 B4를 선택해서 조건이 상공이야. 또 다른 것은 여기다 이렇게 상공하고 따옴표 안에다가 상공이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굳이 쓰는 것보다는 B4를 클릭하는 게 낫겠죠. 자, 세 번째 인수는 계산할 범위예요. 계산할 범위. 우리는 소속이 상공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D4에서 D13 범위 잡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합계가 987만 원이 나왔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에버러지 if도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계산할 범위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소속 중에서 상공에 해당하면서 판매 수량이 있는데 판매 수량 범위에서 20 이상, 여기 보면 20 이상이 3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은 상공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판매 수량에서 20 이상 2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sum if s가 나오면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할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가 계속 나열되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는 소속이 상공이면서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sum if s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sum if s를 넣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도 sum range라는 게 먼저 나와요. 마법사 들어가 보면 여기도 sum range, 그러니까 계산할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계속 칸들을 확장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세 번째 인수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수에는 소속의 B3에서 B13, 조건은 상공을 선택을 하시고, 그럼 얘가 칸이 계속 늘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판매 수량이 20 이상이니까 판매 수량 범위 선택하시고 여기다 크거나 같다 20. 자, 이렇게 해 놓어도 답이 안 나왔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탭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따옴표로 수식을 완성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합계값이 661만 2,900원이에요 하는 합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S가 붙으면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관객수가 여기 있어요. 관객수가 300 이상인 영화의 비율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수식이 나와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비율은 관객수가 300 이상인 영화의 수의 전체 영화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화명을 보면 9개네 하고 전체 영화가 9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등급에서도 9개네, 평점도 9개네, 관객수도 9개네. 그래서 우리는 count if 나누기 count로 비율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는 하시고 COU 하시고 count if. 그러면 아까 사용하는 average, 아까 sum에서 사용할 때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관객수가 되고요. 조건은 크거나 같다 3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6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커서를 위로 첫 번째 칸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은 따옴표 안에 조건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따옴표가 들어가면서 조건에 맞는 건 3개예요. 근데 쉘에 표시되는 거는 300%예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셀 서식이 100분율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체 영화의 개수를 구해서 나눌 거예요. 카운트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관객수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놓으시면 33%예요 하는 형태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의외로 좀 많이 나왔어요.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됐어요? 엔터를 해보시면 네. 여기는 4라는 계산할 열번을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번호를 쓰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A4가 아니라 4번째 4. 그럼 이거 7.3이가 나오면서 5.5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계산할 열번, 표 전체 계산할 열번을 조건번호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복스 꼭 해주시고 숙제 꼭 해주셔야 돼요. 숙제할 시간 있으시죠? 없어 바빠요? 그러면 동영상 보면서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잘 되고 있지?
전화해줄까? 저는 아침 6시에 수영을 하고 오거든요. 1시간씩. 수영 끝날 때 좀 7시쯤 전화해줄까? 그러면 그 전에 전화를 한 달 내내 한 사람이 있어요. 매일 지각을 하길래 전화를 해줄까 그랬더니 모닝콜을 해달래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고 전화가 가면 끊어요. 그럼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까지 똑같은 사람이 또 생겼어. 그때는 그 코로나 이전에 아침마다 헬스를 하고 오거든요. 헬스 끝날 때쯤 7시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면 끄는 거예요.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 목소리 듣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떻게 전화해줄까? 아까 질문한 거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매크로 작업을 하다가 지금 작업이 안 되고 에러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2번 문제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매크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제 매크로를 수정하고 작업을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크로 작업을 하는데 합계를 눌렀는데 되잖아요. 집에서 안 됐어요? 근데 테두리를 누르는 게 여기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이 문제가 잘못됐잖아요. 또는 그 집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매크로가 뭔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보기 누르시고 테두리를 삭제하고 여기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다시 테두리라고 이름을 넣으시고 하고 기록 누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범위를 잡고 홈에서 모든 테두리 놓고 기록 중지를 해주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제거하고 매크로를 어떻게 테두리를 그렇게 놓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높으신 분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그 결과가 이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15선 지금 총정리하고 있어요. 자, 4-2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뭐야? 자, 그러면 4-2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4-2번 예제는 표에서 구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용상에 해당되는 3차 시기의 평균을 구하고 그 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뒤에다가 킬로그램을 붙여서 표시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에버러지와 라운드와 엔드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에버러지 라운드는 반올림하는데 자릿수가 0일 때 정수, 1일 때 한 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고요. 엔드 연산자로 킬로그램이라는 글자를 결합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아까처럼 조건을 어디에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건 범위는 표 안에서 찾아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구분이 인상이에요, 그럼 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는 못 써요. 그래서 어디다 구분이 인상을 입력해서 사용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안 나오면 여기가 구분이 용상이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늘하시고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뒤에 에버러지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두 번째 칸에 계산할 열번호예요. 5라고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조건 범위. 그럼 얘가 133.6이라고 나왔어요. 확인하시고 이 평균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평균값 앞에
눈하고 뒤에 에버러지에 가서 ROU 하시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 업은 올림이에요. 똑같아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 라운드를 선택하시고 커서 왼쪽에 마법사에 들어가서 탭키로 두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0,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하고 0을 놓으시면 133.62, 134로 바뀌었어요. 확인하시고 뒤에다가 엔드 따옴표 킬로그램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자, 130. 자, 디카운트 A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는 1, 2, 3, 4가 다 답인데 인원수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있는 3을 쓰기가 좋겠죠. 조건 범위는 여기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 학년이 2학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어디에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입력하셔야 돼요. 자, 확인하시고 그리고 엔드 따옴표 명을 넣어서 수식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이면서 학년이 2학년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를 디카운트 A로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5-1번에 찾기 참조 보겠습니다. VLOOKUP 또는 HLOOKUP이에요. 자, VLOOKUP이 나오면 수직 찾기 참조가 나오면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VLOOKUP, HLOOKUP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 천열에 있는 값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천열은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고 여기서는 평점에 해당되는 등급을 뽑아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천열에 있는 값들이 찾으려는 값의 목록인데 79.6이라는 평점이 여기에 없어요. 똑같은 값이 없어요. 그래서 VLOOKUP을 사용하는 인수에서 첫 번째 인수는 찾으려는 값, 강수양의 평점의 79.6에 해당되는 등급을 알고 싶어. 그리고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인데 이 범위에서 1열, 2열, 3열에서 뽑을 거야. 그 다음에 방법은 0, 정확하게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는 숫자가 오름차순일 때 쓴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생략 가능하면서 작은 값을 가고 계급값 또는 구간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0과 21이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20일 미만에 해당되는 값은 1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간값을 갖는다. 계급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방법 2를 쓸 때는. 그래서 찾으려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자, VLOOKUP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으시고 VLOOKUP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는 찾으려는 값 하고 두 번째 인수는 여기 0부터 5까지 들어가 있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F4 눌러주시고 그 범위에서 1열, 2열, 3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야 하고 3을 써주시고 방법은 0과 2를 정하시는데 똑같은 값을 찾을 때는 0 유사일치를 찾을 때는 2를 쓰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4등급이에요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79.6이잖아요. 나보다 작고 나보다 작고 나보다 작고 나보다 작고 나보다 크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값을 찾아서 4등급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엔드 따옴표 등급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표에서 학생 코드에
학생 코드와 학과 코드를 이용하여 여기 있는 학과를 여기다 누라는 거예요. 뽑아다. 여기서 학과를 뽑아다 여기다 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 앞에 있는 여기서 찾아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로 1열, 2열에서 뽑을 거고 1000열에 있는 값이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에요. 문자잖아요.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방법 0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찾으려는 값이 표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vlookup, h로 left, mid, right 등 알맞은 함수를 쓰라니까 우리는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vlookup을 사용할 때, hlookup을 사용할 때 찾으려는 값이 단독으로 안 돼 있으면 얘를 먼저 찾으려는 값을 해결하시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vlookup, hlookup 중에서 vlookup을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학생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는 미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mi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문자열이 학생 코드가 있는데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으러 갈 거야 하고 미드 넣어주시고 3, 2를 넣어주시고 그러면 학과를 구하기 위한 코드 값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찾으려는 값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vlookup을 들어가시면 돼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두 번째 인수는 이제 찾으려는 값은 미드에서 해결했으니까 두 번째 인수는 여기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을 거예요.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방법을 0을 쓰시는 거예요. 0. 그럼 얘가 정책학과라는 게 뽑히게 되겠죠. 그럼 얘를 밑으로 채우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 룩업 작업이에요. H룩업. 얘는 이제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뽑아다가 예금액하고 곱해서 공제 금액을 구해달라는 걸로 H룩업과 left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평 찾기 참조예요.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를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첫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이 문자예요. 그럼 방법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장마, 연금, 주식이 표에 단독으로 존재를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에서 두 개를 예금의 종류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늘 하시고 레프트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찾으려는 문자열 그 다음에 뽑을 개수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제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찾으려는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H룩업을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를 들어가시고 그러면 두 번째 인수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여기 장마부터 3.7%까지 그리고 F4번 키 눌러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그 절대 주소 범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2행에서 뽑을 거예요. 자, 방법을 0을 써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혼동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올라올 값은 18.7%예요. 근데 0을 썼더니 여기가 0.187 100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값은 0이에요. 셀 서식이 회계 표현에 소수점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0이 나와요. 근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곱하기를 바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넣어주시고 0이 나왔네. 8 곱하기 예금액을 곱해서 공제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5-4번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B12에서 D13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 학과를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에 하나를 뽑아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학과명을 여기다 누라는 거니까 H 룩업을 써야 되겠죠. 첫 행에 있는 값이 찾으려는 값인데 단독으로 안 돼 있으니까 원서 번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H 룩업을 쓸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봤더니 여기가 A라는 코드가 뽑혀요. 근데 여기가 A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n/A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그 오류 메시지를 코드 오류라는 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 쓰고 h 룩업 쓴 다음에 if 에라의 에라 메시지를 코드 오류로 바꿔주세요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거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먼저 왼쪽에서 하나를 뽑겠습니다. 레프트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원서 번호 왼쪽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고 H 룩업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두 번째 칸에 커서 옮겨 놓으시고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F4 눌러주시고 그 절대 주소 범위에서 2행에서 뽑을 거고요. 첫 행에 있는 찾으려는 값들이 문자네요. 그러니까 방법은 0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봤더니 지원학과가 다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는 코드 값이 A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에 첫 행에 A 값이 없어요. 그 값은 못 찾겠어요 하고 n/A 찾기 참조 오류가 나온 거예요. 이 오류 메시지를 코드 오류로 바꿔주세요가 if 에라예요. 자, if 에라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코드 오류예요 하고 내용을 넣어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면 돼요.